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백기종 방송 시사전문 패널이자 한양대 NPI 최고위 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검찰에 출석을 했네요. 네. 그동안 방탄복을 여러 겹 입었는데 더 이상 출석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었나, 여론 상황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네. 그렇고 당 밖에서도. 아니 그렇게 결백하고 그렇다면은 당당히 나가서 소명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높다 보니까 본인도 더 이상 검찰 출석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해서 오늘 나온 것 같은데, 그 출석할 때 보니까 네. 출두라고 뭐 합니다마는 네. 찬반 집회 아주 열기가 뜨겁대요. 네, 오늘 그 경찰 성남시에 있는 이제 경찰 기동대 포함상 900여 명이 출동을 해가지고 뭐 이제 안전사고라든가 돌발 사고에 대비를 해서 이제 나온 모습,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그 사이 기자들이나 국민들 상대로 뭐 사실 굉장히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표적, 뭐 그다음에 조작 수사, 뭐 그다음에 사법 그 정말 쿠데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것도 거론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미르, K 미르 사건에 이 지원한 거, 삼성이라든가 이런 얘기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례로서 사실 그 당시도 검찰의 그 정말 포악한 수사였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은 우리 고영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제3자 뇌물죄라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라든가 분당 차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물, 소위 이제 병원 부지를 그 다른 부지로 용도 변경해 주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 33억에서 뭐 많게는 총괄 170억 원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제가 그 경험칙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문항을 쭉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조사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입회를 했거든요. 박균태. 네네. 그래서 전 광주고검장. 그렇습니다. 광주고검장.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조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하느냐면 그걸 다시 처음부터 쭉 한 진술이 이게 진술한 대로 됐느냐, 이번에 읽다가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그 수사를 받았고 또 조사를 받아본 그 경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어떤 방어 태세를 가지고 그 임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 FC 사건은 법리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아마 새벽까지 진행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고 박사님하고 잠깐 우리가 방송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관건이 뭐냐면 검찰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현직 야당 대표이고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체포 동의는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과연 판사가 이걸 영장을 발부할까, 이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 박사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입증, 채집을 다 해놓고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로서도 제1야당 대표, 그것도 거야 하란 말이에요. 거야. 그렇죠. 169석을. 169석. 우리 헌정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 지도부,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뭐 이 김의겸이는 또 이런 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격이 의원들도 한 20여 명. 거의 한 30여 명이 갔죠 오늘.
왜 그렇게 병풍을 치러 갔습니까? 이재명도 조금 쫄린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당당하다. 성남 FC는 이제 영리법인이긴 하지만 성남 시민과 성남시를 위해서 나는 대표로, 그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이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세력을 대동을 해서, 검찰이 출석하는 부분은 지금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두려운 심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어찌됐든 제1야당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께서 모든 핵심 그 간부들을 모두 대동하고 이렇게 검찰에 출석하는 거는 위력 가시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 받으러 가는데 핵심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대동을 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폭들이나 그렇게 떼지어 다니지 무슨 보수 지키러 그렇게 다니느냐. 뭐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조홍천 의원도 이렇게 떼지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니까 이 방탄이라는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당당하게 혼자 가서 수사를 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끌고 가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A4 용지 한 6장 분량의 원고를 아주 읽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아마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공지된 사실이겠지만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변호사, 소위 법조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이어로서의 어떤 자질이 이제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성남 FC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에서 3년간 조사하고 일부 기소고 이제 거의 무혐의 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검찰은 충분한 그런 어떤 관련자 진술, 이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 삼자 뇌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성남시의 그 팀장도 기소를 했습니다. 김모 씨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검찰이 소위 말하면 속빈 강정 같은 수사는 이번에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아마 상당히 방금 하셨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아마 그런 그 실험 형태도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지금 준비를 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출석을 한 걸로 이미 언론에 보도도 했지만 며칠간 일정을 접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표적 수사다, 조작 수사다, 정적 제거 수사다, 검찰 쿠데타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오늘 내용 중에서 지금 따져볼 만한 게 수년간 조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인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나를 지금 잡아넣으려고 한다는데 2018년 6월부터 이게 지금 고소 고발이 돼 갖고 수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수년간이라고 하지만 2022년 6월경부터 이제 경선 들어가면서 그때서 본격적으로 수사했지 사실은 우리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만은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니냐.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재작년 수사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수사고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여당 대권 후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에 대권 후보가 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는 공무원들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제가 경찰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이제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3년간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됐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표적 수사나 그다음에 검찰의 그 어떤 그
그런 어떤 수사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비판 이런 부분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뭐 바른미래당이 원래 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경선 당시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거나 또 새로운 참고인이나 어떤 체증 증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무혐의 됐던 사건도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두산의 전 대표라든가 성남시의 그 팀장이 지금 기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관련한 증거가 굉장히 많고 지금 정부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또 정부가 밖에서 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특혜가 이게 제3자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이후에 대선의 대표 주자,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로서 이번에 수사를 확실하게 받아서 예. 그걸 깔끔하게 털어내면 그렇죠. 훨씬 더 올라설 수 있거든요, 반석이. 그러면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검찰 또 어쨌든 지금 야당 대표시지만 네. 검찰이 현 정부의 어떤 권력이 신뢰다 이런 시각보다는 그래 수사해라. 난 떳떳하다. 그래서 응하고 그다음에 죄가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털어내는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지 무조건 수사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검찰을 맹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봐서는 뭔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자기한테 10년간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털려면 얼마든지 털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경찰만 뭉갠 게 아니라 검찰도 뭉갰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제 검찰로 무혐의 송치가 오니까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박은정 지청장한테 이거 수사를 합시다 하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뭉갠 거 아닙니까? 그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화까지 해갖고 뭘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게 저항해가지고 결국 수사가 재개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도 뭉갠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은정 지청장, 그 다음에 이제 김호수가 이제 검찰총장 할 당시 그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됐고, 예. 박하영 차장이 수사를 하겠다는 걸 사실은 그 상관인 박은정 지청장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도저히 나는 검사로서의 명분을 여기서 지탱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검찰 권력, 또 경찰도 권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수사를 하고 국민의 어떤 공복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검찰도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사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나 많은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지켜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뭐 법리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뭐 이재명 대표도 검찰을 설득한다고 되겠느냐 이미 답정 기소로 이렇게 정해놨다 이거죠. 네네. 답은 정해놨다 기소로.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은 적극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업도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뭐 또 세수도 늘렸지 않느냐. 또 이 기업을 유치해갖고 유력한 그런 그 기업들한테 후원금을 광고비로 유치해 온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중에서 그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가성이 있다는 거, 청탁의 대가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이재명 얘기가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먼저 제 형법의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 고효신 TV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참 그 품격이 있으시고 또 양식이 있는 분들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예. 그다음에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하거나 그다음에 뇌물을 약속하게 하는 자.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예. 상당히 엄중한 벌이거든요. 중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케이스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늘상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내가 돈을 받게 되면 공무원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징역이거든요. 예. 1억 원 이상. 예. 그래서 특가법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내가 1원 한 장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장으로서 어떤 청탁을 받는 부분이 부하 직원들이나 결제 라인에서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하고 어떤 법과 룰을 어겨서 특혜를 줬다. 일반 기업체나 뭐 여러 가지 예. 뭐 두산, 그러니까요. 네이버 또 굉장히 차병원. 많은 알파돔 시티, 차병원, 분당 차병원, 뭐 현대백화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보면 병원 시설을 그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200%에서 900% 이상 상향을 시켜줬다라든가. 근데 분당 수서간 도로를 사실은 그 출입구를 예. 굉장히 편하게 주차장을 거기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 연결되도록 구조물 놔야죠. 자체를 변경해주는 허가를 해줬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정을 위한 일이고 성남 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시각에서 또 수사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네.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또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또 압수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과연 제3자 뇌물 당사자가 1원 한 장 안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입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강요나 요구로 인해서 172억 원이 성남 FC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전체가 아닐 망정 일부분은 법조인들 시각이라든가 수사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유죄의 정황으로 아마 이게 기울지 않을까 이런 지금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는 다르다는데 뭐 법조인들 대다수는 다른 게 없다 지금 그런 시각 아닙니까? 사실 미르재단이라든가 영재 뭐 스포츠 재단인가 센터인가 그런 것도 똑같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년 6개월간 수사를 받아서 그 혐의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법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그 대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례에 비추어 봐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라든가 삼성의 어떤 대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 사안 K미르의 사안하고는 성남 FC 후원금하고는 사안이 틀리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상당히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유사한 사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나는 이런 아픔 받은 적 없고 사탕 하나 받아먹은 게 없다.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 그의 얘기 아닙니까? 네, 늘상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성남 FC가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때는 1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인수해갖고 잘 운영을 하면은 나로서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 그게 내가 노리고 있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적 이득은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성남시장만 하고 만다면 모르지만 큰 정치적 이득이란 게 뭡니까? 대권을 가기 위해서 이 성남FC를 인수했고 그 성남FC를 인수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원래는 한 150억 정도를 시 예산과 후원금, 공모주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머리를 쓴 게 그렇죠. 관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거기서 일종의 광고비 목록으로 후원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잘 운영되면은 자기는 정치적 이득을 얻는데 이것도 이득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형적인 어떤 물리적인 걸 떠나서도 뭐 신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꼭 재물을 수수해야만 이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설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남녀 관계에 있어도 성적인 걸 제공하면 그것도 뇌물로 되기도 하고 이득이 네. 되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남 FC 관련한 어떤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그게 법대로 특혜를 줬다 하더라도 방금 고영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성남시장 재직할 때 어떤 치적을 쌓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권 주자가 된다고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도 상당한 이득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검찰에서 이걸 어떤 제3자 뇌물죄 적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고영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론 한 장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진솔하게 그렇게 시민들이나 국민들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적극 행정으로서 이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이 광고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거 그거 잘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특혜가 없이 이 광고를 뭐 유치해 갖고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칭찬을 받을 만한데 이거 인허가 내준 것은 이재명이가 한 거고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랑 그냥 가서 돈만 가져온 거예요. 돈도 가져온 것도 없죠. 다 계좌 이체하니까. 그런데 그 측근들한테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금 리베이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측근들이 그걸 다 먹었는지 여부도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검찰로서는 저는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밀이라고 봅니다. 이런 돈 받아갖고 이렇게 들어갔구만. 출구가 여기네. 정치자금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적인 얘기로 그 시쳇말 이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수사 격언이기도 하거든요. 뇌물죄에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물론 기업들이나 뭐 병원이나 여러 그 법인도 그냥 후원금 내는 것보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내가 후원금을 내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 묻게 된 그런 그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금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나중에 쟁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게 대가성 없는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면 순수한 그런 후원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왜 리베이트,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리베이트나 그렇죠. 인센티브가 어떤 용도인지 모르지만 리베이트나 성과금으로 위장을 해서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그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걸 검찰도 아마 들여다볼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만약에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수술을 했거나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선거에 만약에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아킬레스건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검찰에 아주 엘리트 검사들이 그 투입돼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눈이 뜨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또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사를 해보면은 다 비자금 카드를 쥐고 있다가 탁 오면 들이밀면서 본인이 방어를 못 오도록 하는 게 수사 기법 아닙니까? 그게 이제 히든 카드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수사 격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검찰에서 아주 그 정말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눈여겨봤는데요. 한동훈 장관 신년사를 한번 봤어요. 한동훈 장관 신년사에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도 할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그룹의 모 회장, 그다음에 K모 그룹의 뭐 또 비읍 모 회장을 아마 거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호남 출신이지만 이현석 검찰총장, 이 지금 검찰총장이 모 신문사하고 이제 신년 인사회 때 이 얘기한 게 지금 있더라고요. 무법자는 법을 무시하며 거칠고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총장 그 심중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대장동, 백현동 특혜, 성남 FC 후원 여기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아주 신중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대장동 수사란과 이런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야당 파괴 또 정적 제거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실은 드러날 거다.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게 전부가 아니고 다 비자금 카드 당신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은 결국 다 드러난다. 진실은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조직이 수장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거나 또 내밀한 어떤 그 히든카드 이런 걸 아마 보고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편을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고용신 TV를 보시는 측근들이 있으시면 이걸 전달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